알셉 서명은 역사적 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진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해 가장 조용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팬데믹 소식을 제외한다면 해외 모든 외신들은 이 소식을 가장 크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기본적인 내용밖에 접할 수 없는 이런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RECP는 또 뭐고 알셉은 또 뭐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가 뭐시긴가는 또 뭐냐면서 관심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소식일 수 있어 전하지 않는 것인지, 아님 다른 어떤 의도로 정부가 훌륭히 협정을 맺은 것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는 묻힐 수 없고 묻혀서는 안 될 소식이기에 저희가 작정하고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은 좋겠다고 배 아파 죽는 국가들에 대한 소식부터 지금 주요 외신들이 얼마나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와 이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분석, 연구 중인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소식과 우리가 다른 전문 용어는 몰라도 알셉 이거 하나는 왜 꼭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과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얼마나 큰 기회이자 변화가 찾아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이번 협정을 정의하자면 이것은 통칭하여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알셉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6개국이 참여한 거대한 무역협정인데요. 이 중 11월 15일부로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의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협정의 참가국들의 총 인구는 34억 명, 무역 규모는 약 1경 1043조 원, 명목 GDP는 19조 7640만 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달하는데 이들 간의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된 것인데요. 이는 명목 GDP 기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블록의 출범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협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인도를 보류하고 봐도 무시무시한 규모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경제블록에 대해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지 중 하나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통해 한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국가로 예상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피터 패트리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국가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30년까지 한국의 실질 소득은 이전의 예상치보다 1%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지금 알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독일과 유럽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서 아시아연합이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것이라 벌벌 떨고 있고, 이 협정은 유럽연합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정치적 좌절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벨레는 알셉은 독일에게 있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독일의 대외무역협회 BGA의 안톤 베르너 협회장에 아시아의 새로운 협정은 독일에게는 결코 희소식이 아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협정에 속한 14개국들의 중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향상됨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의 판매 영업 기회도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은 이번 알셉 협정으로 인해 더 나은 시장 접근을 위한 경쟁에서 크게 밀려나게 되었다는 기사는 독일 의회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리겐 하트가 이번 알셉 협정이 유럽에 대한 경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뒤처지게 될 유럽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부분도 전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또 다른 언론인 벨트와 NTV는 더욱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연합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함께 14개국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지역은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즉 폭스바겐, 다임러, BMW와 매우 밀접하기에 이들에게 미칠 큰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번 협정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게 큰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라이벌 기업들이 바로 이 협정에 참가한 국가의 기업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자동차 생산 기지를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뿐이라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한국과 일본은 알셉 협정 회원국이므로
기반으로 현대, 기아,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중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삼성, 파나소닉, 덴소와 같은 주요 배터리 공급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것은 중대한 정치적 패배이며 유럽과 독일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순진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RCEP이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포르쉐 911과 같은 고급 모델들은 여전히 독일에서 생산되겠지만 앞으로는 그 외의 모든 생산 라인을 아시아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핸델스블라트 또한 이번 RCEP 협정이 유럽연합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유럽의회는 중국 및 아시아와의 무역 정책에서 진전이 부족하다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한중일의 주요 기업들이 관세 완화와 같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유럽연합은 이미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닌데요. 우리와 함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우리와 달리 메이저 언론은 물론이고 지방 지역지까지 나서서 이번 협정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중국이 타국 기업들을 상대로 도적질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협정의 투자 분야 규칙에 있어 중국이 가입한 협정으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규범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것으로 늘 해외에서 문제시되어 온 중국 정부의 정책 규제는 이제 힘들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한국에서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심지어 일본의 무역진흥기구가 우리 대신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기사를 보면 한국이 RCEP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의 관계부처는 이 협정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규칙 정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이 협정에서는 서비스, 투자, 문화 콘텐츠, 유통, 물류 등에서 기존의 한 아세안 FTA 기준보다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최혜국 대우의 도입 등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기반이 확보되어 한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역내 환경을 정비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한 아세안 FTA보다 한국 기업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게는 민감한 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FTA 분야에서만 품목을 개방하게 될 것이며 특히나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등 주요 민감 품목과 새우, 오징어 등 수입액이 큰 품목을 제외하여 한국의 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소식까지 정리하여 보도하는 기사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치계는 미국과의 관계로 예민한 부분도 있기에 표정을 감추고 있으나 일본 재계에서는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장기적으로 RCEP 협정은 아시아와 전 세계 권력의 경제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으며 RT통신의 경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로 이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RCEP의 규모와 비교할 때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어 비참하며 이는 너무 작은 규모라는 애석함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중국은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아주 신났습니다. 관영 영문 언론인 글로벌타임즈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한중일 간의 보다 높은 수준의 3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협정의 판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깔았지만 한중일이 최대 수혜를 보는 구조라는 분석을 내놓은 기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3위인 일본 그리고 세계 6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에 도달할 수 있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세계 경제 발전의 엔진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협정이긴 하지만 중국과 대립 중인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입장도 난감 혹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임지는 이번 협정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 미국이 큰 패배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실질적인 부분보다 더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관측통들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미국이 글로벌 다자주의에서 탈퇴한 4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앞으로 진로를 다시 바꾸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협정이라는 것인데요. 미국 걱정을 하는 것은 쓸데없을 수 있으나 우리의 동맹국이기에 향후의 상황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타임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협정의 가장 큰 패배자로 미국을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유럽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이 참여한 협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역시 친중 반미 정부네, 중국과 손잡았네 어쩌네 하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이 빠진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왜곡에 헷갈리는 분은 없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RCEP 협정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아온 아세안이 분명합니다. 음모론적으로 중국이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으나, 이에 대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르몽드도 이번 협정이 중국에 종속되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정이 중국 주도로 이루어진 협정이라 잘못 알려졌으며, 이 지역의 초기 경제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번 협정 프로젝트의 설계자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 마이클 플러머의 의견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단 한 국가도 친중 프레임으로 참여한 국가는 없다는 외신 보도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미국이 좋다 싫다의 문제를 떠나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협정에 서명할 바보는 없겠죠. 심지어 우리는 둘 사이에 중립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더 예민한 부분일 것입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협정을 주도한다고 프레임을 짜야 정치적으로 유리하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으나, 팩트는 이 거대한 경제 블록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의 위기감 표출이며 도전자인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꼴을 보기 싫은 패권국의 하소연이라 해석하고 있는 외신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미국은 자신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모조리 이 협정에 가입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비난을 할 뿐 동맹국들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결국 자신들이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타임지가 지적했듯 우리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원하지 않으며 다자주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미국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입한 국가 중 전 세계의 25%의 무역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적대시하겠다는 뜻으로 이 협정을 맺은 바보는 없으며, 미중 갈등을 그렇게도 철저히 피하고자 중립을 외치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와 일본은 물론 중국과 박터지게 싸우는 호주까지 이 협정에 서명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일본, 호주는 중국이 주도한다고 오해받는 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동맹, 혈맹인 미국을 저버린 것일까요? 미국도 그렇다고 주장할 명분은 없는 것이죠. 안보적으로나 남북 문제, 동북 공정, 인권 문제 등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고 미국의 입장에 동의가 되긴 하나, 이를 무역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을 동일시하던 냉전 시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RCEP 협정을 통해 우리와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허나 이는 우리에게만 특정된 기회가 아니라 이 경제 블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인 한중일 간의 대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우리가 경쟁에서 밀린다면 이 기회가 도리어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여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